네, 의문의 개념과 종류 시작하겠습니다. 자, 2022년 개정된 교과서는 아마도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중학교 2학년 과정에 의문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방학 때 이 의문에 대한 전체적인 개념을 공부하시고 시험 기간이 되면 뭐 교과서나 뭐 어떤 문제집의 학습 활동이나 서술형 부분 조금 더 해주시면 뭐 별 어려움 없이 시험 준비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의문 그 중에서 아마 진도가 많이 안 나갈 것 같은데 단모음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의문을 먼저 공부해 볼게요. 자, 의문이 뭐냐? 단어의 뜻을 구별해주는 가장 작은 소리의 단위. 자, 말이 어렵죠? 이게 뭐냐 하면, 자, 이 가라는 음절과 나라는 음절을 보세요. 자, 어느 부분 때문에 우리가 뜻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나요? 자, 이 기역과 니은 때문에 뜻이 구별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이 기역과 니은을 의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단어의 뜻을 구별해 주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걸 한번 볼게요. 가와 거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어느 부분 때문에 뜻이 달라지나요? 자, 아와 어 때문에 두 단어의 뜻이 달라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와 어도 의문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왜냐? 단어의 뜻을 구별해 주었기 때문에. 자, 또 무엇이 있을까요? 자, 스노우라는 눈과 스노우, 그 다음에 신체 부위죠. 이 아이라는 눈 볼게요. 자, 형태가 똑같은데 이 두 가지는 뜻을 어떻게 구별해야 되나요? 자, 우리가 신체 같은 경우는 짧게 단음으로 발음을 합니다. 하지만 눈 같은 스노우는 네, 이렇게 장음으로 발음을 하죠. 자, 이것처럼 소리의 길이도 하나의 의문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어의 뜻을 구별해 주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의문의 뜻을 살펴봤고 국어의 의문의 종류는 모음, 자음, 소리의 길이 이 세 가지로 이루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구성 요소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모음은 뭐냐면 발음할 때 공기의 흐름이 장애를 받지 않고 나는 소리예요. 자, 차근차근 한번 볼게요. 아, 우, 자, 이 소리는 어떻나요? 방해를 받지 않고 발음이 쭉 유지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되나요? 자, 이렇게 유지가 되는 소리, 장애를 받지 않고 나는 소리를 모음이라고 합니다. 자, 모음의 특징을 한번 볼까요? 자, 혼자서도 소리를 낼 수 있어요. 자음이 오지 않아도 아, 우, 뭐 여 이렇게 혼자서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말의 음절에서는 발음이 없어도 마찬가지겠죠. 중성 부분에서는 항상 모음이 와서 어떤 음절의 중심을 잡아준다 이런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모음의 종류를 한번 나눠볼게요. 모음의 종류를 나누는 이 기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자, 단모음이 먼저 볼게요. 단모음. 단모음은 발음하는 도중에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달라지지 않는 모음이 단모음이에요. 자, 이, 우, 어, 오 어때요? 처음과 끝, 처음도 오고 끝부분도 오예요. 우 어때요? 처음도 우고 끝부분도 우입니다. 발음하는 도중에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달라지지 않는 모음, 이걸 단모음이라고 합니다. 자, 이중모음을 한번 볼게요. 이중모음은 뭐냐면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달라지는 모음이에요. 자, 야를 한번 볼게요. 이 야는 이에서 시작해서 아로 끝나는 거예요. 이야, 이야, 이야. 어때요? 시작할 때의 발음과 끝날 때의 발음이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다릅니다. 이걸 이중모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여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여는 이에서 시작해서 어로 끝날 거예요.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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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되나요?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달라지는 모음을 이중모음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기준 중요하니까 반드시 암기를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 단모음의 분류를 한번 볼게요. 자, 단모음의 분류를 나누는 기준은 자, 첫 번째, 혀의 최고점의 위치에 따른 분류예요. 혀의 앞뒤라고도 하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이를 발음하다가 으를 발음해 보세요. 이, 어때요? 이를 발음하다가 으를 발음하면 어때요? 혀가 뒤로 쭉 밀려 들어오는 느낌이 나나요? 자, 이 혀의 최고점이 뭐냐면 우리의 혀는 직선이 아닙니다. 이렇게 도톰하게 생긴 곡선인데 이 혀의 가운데 부분, 혀 중에서 제일 통통한 부분 이거를 혀의 최고점이라고 부를 거예요. 혀의 최고점. 그래서 이 발음할 때 이 혀의 최고점이 앞으로 가는지 뒤로 가는지에 따른 기준이 혀의 최고점의 위치에 따른 분류예요. 되나요? 자, 으처럼 혀의 최고점이
발음할 때 앞으로 가는 모음을 전설 모음이라고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으 할 때 으처럼 혀의 최고점이 뒤로 쭉 당겨지는 모음을 후설 모음이라고 할 거예요. 됐나요? 혀의 최고점의 위치에 따른 분류였습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혀의 높이에 따른 분류. 자, 차례대로 해보세요. 발음하면 어떤가요? 혀의 높이는 점점 낮아지면서 입이 벌어지는 정도는 입이 점점 내려가면 갈수록 크게 벌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되나요? 자, 혀의 최고점의 위치에 따른 분류가 가로축에 대한 개념이었다면 혀의 높이에 따른 분류는 혀가 높게 해서 발음하는지 중간 높이로 발음하는지 낮게 해서 발음하는지 이 세로축에 대한 기준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되나요? 그래서 이 혀의 높이에 따른 분류는 입이 벌어지는 정도도 같이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보면 혀의 높이에 따른 분류와 입이 벌어지는 정도는 반비례 관계다 이렇게 아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혀는 위쪽이 높고 아래쪽이 낮은 반면에 입이 벌어지는 정도는 위쪽이 작고 아래쪽으로 올수록 입이 벌어지는 정도는 크니까 반비례 관계구나. 같이 공부를 해주세요. 자, 세 번째 입술 모양에 따른 분류입니다. 우라고 발음할 때는 어때요? 입술이 둥글게 말리죠. 이렇게 우처럼 입술을 둥글게 오므려 발음하는 모음을 원순 모음이라고 하고 으처럼 어때요? 이 입술을 둥글게 오므리지 않고 평평하게 펴서 발음하는 모음을 평순 모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됐나요? 자, 혀의 최고점의 위치에 따른 분류, 혀의 높이에 따른 분류, 입술 모양에 따른 분류, 자, 단모음 분류 기준 세 가지였습니다. 자, 그러면 단모음을 쉽게 암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키위를 주게 되었소 내가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자, 네 글자, 두 글자인데 이 네는 이 첫 번째 라인에 맞춰 써주시고 이 가는 세 번째 라인에 맞춰 써주세요. 키위를 주게 되었소 내가. 자, 이게 익숙해지면 자음을 빼고 모음만 한번 써보세요. 키위를 주게 되었소 내가. 됐나요? 자, 그러면 이거를 반절 뚝 나눠서 이 앞에 있는 게 전설 모음이 되고 뒤쪽에 있는 게 후설 모음이 됩니다. 그리고 위쪽에 위치하는 게 고모음이 되고 가운데 위치하는 게 중모음 그리고 마지막에 밑에 있는 게 저모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 어떠나요? 우 동그랗게 말리나요? 자, 요쪽이 원순 모음, 평평하게 펴지는 게 평순 모음, 위 동그랗게 말리는 게 원순, 이 평평하게 펴지는 게 평순. 자,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단모음이 금방 암기가 됩니다. 됐나요? 키위를 주게 되어서 내가 해서 각각의 기준에 맞게 공부를 해보세요. 금방 외워질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요거 한 번만 보고 갈게요. 100점 가는 게. 왜와 위는 단모음일까요? 이중모음일까요? 왜, 위, 키위를 주게 되어서 내가 왜. 단모음 아닌가요? 단모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왜와 위는 중세국어까지만 해도 이중모음이었대요. 그래서 보면 어떻게 되냐? 자, 형태상 두 개의 단모음이 결합하고 있어서 이중모음처럼 보이는데 표준 발음법에도 왜와 위를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 허용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두 가지 다 발음해도 좋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왜와 위는 두 가지 다 발음을 할 수 있는데 자, 소속사는 속해 있는 어떤 단체는 단모음이라는 점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객관식으로 어떤 게 나올 수가 있냐면 자, 왜와 위는 두 가지 발음으로 발음하는 걸 허용하니까 이중모음이구나 이렇게 객관식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발음만 허용하는 것이 꼭 단모음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오늘은 의문의 개념과 단모음까지 알아봤습니다. 복습 꼭 해주시고 다음 시간에는 이중모음과 자음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